이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넓은 집 살아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신축 대형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할 때 소형 평수가 좋아요? 대형 평수가 좋아요? 이런 논쟁들 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결론을 먼저 내놓고 시작했죠. 신축 대형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형 평수가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놓고서 시작하는데, 소형이 대세다, 인구 감소의 시대, 소형 평수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소형 평수가 대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 대형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형 평수다라고 말하는 일부 전문가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이 논쟁 확실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주택 통계에 대한 오해들 간단하게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보급률인데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주택 보급률 통계 자체는 100을 넘어간 지는 오래이지만, 사실 이 주택 보급률에는 우리가 선호하는 주택도 있지만 비선호하는 주택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들도 주택 보급률 통계에는 다 들어간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 아파트만 하더라도 충분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 아파트 노후도 비율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서울과 같이 대표적인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도 사실 적지만 이 아파트 자체의 노후도도 많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높겠구나,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이 바로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절벽이 오면 우리 부동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역시 NO! 지금 인구 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줄게 되면 직접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는 농어촌부터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도시가 이제 힘들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광역시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다던데 소형 평수가 대세가 아니에요?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메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우선 앞에서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인구 밀도를 통해 가지고 주택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1인 가구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좀 주택 수요가 또 준다, 그리고 큰 평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선 두 개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구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4인 가구가 기준이었다라고 했었을 때, 가면 갈수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의 비중들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혼자 산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같이 혼자 사는 사람 2명, 3명 모아서 같이 살까요? 안 그러거든요. 혼자 살면 혼자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구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보면 좋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늘어나는 주택 수요가 소형 평수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몇 평이 충분할 것 같나요? 원룸이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혼자 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집이면 충분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작은 집에 사는 거는 불가피해서, 정확하게는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집에 사는 거지,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 조그만 집에서 살까요? 원룸에서 살까요? 투룸에서 살까요? 넓은 집에서 살거든요. 우리 TV방송 나 혼자 산다 보다 보면 연예인들 혼자 사는데도 엄청나게 넓은 집에서 살죠? 엄청 잘 살죠? 이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넓은 집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제곱미터 미만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선호도가 정말 낮죠? 15.6%밖에 안 돼요.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미만이 41%고요.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큰 평수라는 게 더 돈이 있으면 가고 싶다라는 거지, 소형 평수면 충분하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꼭 소형은 아니다까지는 오케이.
40평대, 50평대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 선호도만 보더라도 완전 큰 평수는 선호도 비율이 되게 낮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았었죠. 그냥 대형의 시대가 아니라 신축 대형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전국 중대형 공급 비율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쭉 공급 비율들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큰 평수에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25평보다 33평이 당연히 더 비쌌고요. 33평보다 40평대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데가 바로 신축 아파트인데, 신축 아파트에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토탈 해가지고 전국 4%, 서울 같은 경우도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20년도까지 쭉 봤었을 때 30평형까지는 어떻게 공급을 하는데 대형 평수가 정말 적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실제로 재개발 지역들 보다 보면 33평형이 최고 평수인 데들도 있고요.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데들 보면 40평대가 있긴 있어도 정말 적어요. 그리고 50평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50평대 있어도 몇 세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돈이 있으면 큰 평수를 원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신축 아파트 사람들이 원하는데 신축 아파트 대형 평수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물건 나오면 엄청 비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축 대형 평수의 희소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가격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들을 한번 꼽아왔습니다. 지금 이 기준 가격은 바로 무엇이냐? 일반 분양가입니다. 조합 분양가를 가져오면 여러분들 기절해요. 너무 싸기 때문에. 그나마 일반 분양가를 봤을 때 아크루 리버파크 일반 분양 얼마였어요? 14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쌌죠. 하지만 그때 일반 분양할 때도 너무 고분양가다라는 말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청약하신 분들이 대박을 쳤었죠. 40평대 일반 분양가는 18억이었습니다. 4억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서 가격 차이 보면 아크루 리버파크 33평 가격은 35억, 그리고 40평대 가격은 45억입니다. 얼마 차이로 벌어졌어요? 10억 차이로 벌어졌죠. 일반 분양했었을 때 4억밖에 차이 안 나던 게 지금은 10억 차이로. 신축 대형 평수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경희궁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희궁자리 33평 일반 분양가가 7억 9천, 40평대가 10억 7천이었습니다. 가격 격차가 3억도 채 안 났었는데 지금 가격 격차는 5억으로 늘어났고요. 옥수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일반 분양가 보면 7억 5천, 8억 9천 해봤자 1억 4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격차 얼마나 할까요? 역시 5억으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단순히 신축 대형이 귀해서만 그럴까요? 물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지만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돈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표현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평형이 1억이고 33평이 2억이에요. 여기서의 1억이라는 돈 똑같은 1억이지만 50%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25평이 9억이고 33평이 10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똑같은 1억이지만 이때의 평별 격차에 대한 비율은 10%밖에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1억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저항이 좀 덜하겠죠. 여러분들이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면 사실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 아파트가 희소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로 보게 되면 서울에 25평 가격대, 33평 가격대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20년차 아파트들 보면 40평대 가격 싼 데들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당장 뛰지는 않지만 얘네들도 저평가가 되어 있구나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직방TV 재개발의 신 내가 평형 신청할 때 큰 평수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로 정리해보면서 오늘 내용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